이제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17년 10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여러 기업들 또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사용자의 구매 기록과 검색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주문 처리와 배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수요, 계절, 예약 가능 여부, 시장 동향 등 변수에 따라 숙소 가격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가격 책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패턴, 계정 정보, 후기,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조사해 의심스러운 숙소, 예약 또는 사용자를 찾아내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정 분석, 자연어 처리를 사용해 고객 평가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 경험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원격으로 호출하거나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데에도 사용되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일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운주는 디바이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증강현실 기능을 접목한 실시간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분석 로직을 통해 사용자 얼굴을 67개 좌표로 구조화하고 그 값을 통해 이목구비 비율을 계산해 8가지 대표 얼굴형으로 분류한 다음 분석된 얼굴형과 사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 추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핀트는 인공지능 간편 투자 엔진 아이작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장 분석,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금융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후 투자 종목과 비중을 결정합니다.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학습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자산 분석 후 리밸런싱을 실행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전 세계 수많은 기업에서 자신들의 상품 혹은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대표 주자로는 챗GPT를 들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인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GPT, 즉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훈련되었으며 사전에 대규모로 다양한 문서와 대화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질문이나 문장에 대해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PT를 구성하는 3개의 단어를 보면 GPT가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G는 Generative, 즉 생성 모델이 되겠고요. P는 Pre-trained, 사전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T는 Transformer AI 모델 기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GPT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대화형 버전이 바로 챗GPT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화형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인데요. 요즘에 정말 최근에는 많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생겨서 어떤 대화형 인공지능을 써야 될지, 어떤 대화형 인공지능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지 비교하는 것도 약간의 재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구글의 바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에 챗GPT가 있다면 구글에는 바드가 있습니다. 바드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검색 엔진, 거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연어 생성 능력이 있습니다. PALM이라고 하는 자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용자의 맥락이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제에 대해서도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챗GP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는 유창하고 일관된 자연어 생성 능력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컨텐츠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성격과 어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제한되고 오래된 정보 데이터베이스 GPT-4를 사용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이 있습니다. 또 사실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정확도가 낮으며 일부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AI입니다. 한국에 대한 언어, 문화, 사회에 깊고 풍부한 이해력이 있으며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성 있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언어나 문화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주제에 대해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장점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만 단점에 있어서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드나 챗GPT나 클로바 AI 모두 학습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단점들이 극복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단점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는 이런 단점들이 다 극복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챗GPT와 바드와 네이버의 클로버 AI를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져봤을 때 사람마다 들어오는 답변의 퀄리티를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화형 인공지능들을 하나하나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정 영역 이상이 되면은 사실 취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검색 엔진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전문적 지식, 논문 등의 자료 조사를 챗GPT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개요별 정리도 가능합니다. 저도 논문을 많이 읽는데 GPT를 사용하면은 GPT가 대신 논문을 읽어주고 요약해 주니까 엄청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이나 비즈니스 모델 계획 수립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보도자료, 번역 및 교정, 심지어는 시나 소설 같은 문학, 블로그, 노래가사 등 텍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들이라면 챗GPT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엑셀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등 2차원 데이터를 다루실 텐데요. 이때 챗GPT를 활용하면
간단한 명령어로 엑셀의 함수를 생성해 활용할 수도 있으며 함수 생성을 위한 조건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코드 작성과 코드 리뷰가 가능하며 연구 방법론에 적합한 R이나 M+X에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깃허브에 프로그래밍을 보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챗GPT에 도입되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간단한 주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챗GPT가 대신 짜주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이 주장하기로는 본인들의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최대 90%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자문 혹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일상생활 자문 등 상담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어 활용에 유의해야 됩니다. 항상 인공지능들이 대답해주는 대답들이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과 같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나 아니면 다른 인공지능들이 내어주는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한번 인간 전문가를 만나서 활용하는데 참고적인 역할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법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때는 참고만 하셔야겠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임와이어라는 이름의 서비스나 오픈 AI사의 달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루닛은 인공지능의 메타휴먼을 이용하여 동영상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촬영하지 않아도 메타휴먼을 만들어내어 동영상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간마는 인공지능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등에 활용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지 않더라도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용된 서비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때 인공지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현재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시인은 돌도끼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불을 이용함으로써 세상에 적응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인간은 바퀴라는 도구를 발명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재의 인류 또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전에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질문은 왜, 무엇을, 어떻게 에서 출발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알고 싶은지, 어떤 결과를 달성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소통 및 협업 등 타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 봐야겠죠. 그래서 AI와의 효율적인 대화법을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과 효율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챗GPT에서 질문이나 지시를 주는 문장이나 단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값, 즉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프롬프트는 챗GPT와의 대화의 시작점이며 사용자의 의도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면 결과물을 제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구체적인 정보나 답변을 원할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이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질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큰 주제나 복잡한 질문 대신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세분화된 질문을 하면 챗GPT가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필요한 배경 정보나 문맥을 함께 제공하면 챗GPT가 답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수도는 무엇이며 그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이 관련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인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올바른 포맷을 지키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정보나 날짜, 숫자를 요청할 땐 올바른 포맷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쓰는 년, 월, 일, 순 대신에 미국에서 쓰는 월, 일, 연,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의사항과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관련된 키워드나 핵심 용어를 포함하여 챗GPT가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다음 질문을 하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챗GPT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요청하려면 질문을 주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AI와의 효율적인 대화법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맥락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행의 사례라고 하면 여행 가고 싶어 라는 질문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나 나라를 찾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주말에 미국 뉴욕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활동 5가지를 소개해줘 와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큰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논하고 싶은지 모호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 알려줘 와 같이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해지고 싶어 와 같이 추상적인 질문을 한다면 식습관, 운동, 현재 건강 상태 등에서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챗GPT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10분 정도 러닝하는데 필요한 준비 운동과 러닝법을 알려줘 와 같이 구체적이고 맥락이 있는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효율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있어야 하며 내용에는 뉴스 기사나 문장 번역 등과 같은 주제와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은 분량과 포맷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하는 형식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포맷 유형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롬프트 명령어는 3가지. 아이디어를 써줘, 개요를 작성해줘, 설명해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물의 어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챗GPT가 응답에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감정이나 어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아이디어를 더해줄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해 달라거나 똑같은 주제를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친절하고 쉽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 감정이 자극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포함시켜 원하는 감정적 어조로 응답을 생성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써줘 라는 식입니다. 프롬프트의 미세한 차이로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 중인 중학생이 아이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챗GPT에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누가 아이폰을 발명했는지 알려줘 라고 질문한 것과 아이폰을 발명한 사람에 대해 알려줘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 질문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이들을 프롬프트에 입력한 각각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who를 about the persons로 바꿨을 뿐인데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원하는 형식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챗GPT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제된 언어 구조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지만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인간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인공지능들을 선택하고 인공지능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